안녕하세요. 프로바이크핏 송경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까지는 제가 그 자전거 피팅 333 법칙에서 첫 번째 3의 클릿의 전후값, 좌우값, 회전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중간중간에 이 클릿을 피팅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그 클릿을 피팅하기 위해서 전후값, 좌우값, 회전값을 연속해서 한번 실제로 피팅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자전거 그 슈즈 클릿을 한번 준비를 하시고 동영상을 보시면서 클릿 피팅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좀 이렇게 이 클립 피팅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은 이렇게 클릿 슈즈, 그리고 시마노 클릿은 요 4mm 육각 렌치, 그리고 지난번 방송분에서 안내해 드렸던 요 클릿을 어저스트 하기 위한 요 간단한 툴이 필요합니다. 이 툴은 지난번에도 안내해 드렸지만 제 그 영상을 구독 신청을 해 주시고, 그리고 요 영상에 있는데 해 주시고 저한테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신청을 해 주시면 바로 보내드립니다. 요거는 이제 서식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이렇게 오드락에 붙여서 잘라서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클릿의 전후값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릿의 전후값을 조정하기 위한 근거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중족골입니다. 중족골은 여기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분홍색으로 되어져 있는 부분이 중족골인데요. 실제로 중족골이라기보다는 중족골과 그 다음에 발가락 뼈에 연결되어 있는 관절, 그 부분이 중족골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기준값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클릿의 전후값을 피팅하기 위해서는 중족골 기준으로 해야 되는데, 먼저 이 중족골을 한번 맞춰주기 위해서는 사전 준비가 뭐냐면, 피팅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의 맨발을 좀 내놓고요. 맨발을 좀 내놓고 중족골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인지를 좀 만져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신발을 신게 되면 중족골을 잡아도 피팅을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피팅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본인의 클릿 슈즈를 자가 피팅한다고 하면 좀 다른 이야기겠지만, 다른 사람을 피팅해 주려고 하거나 이럴 때는 꼭 반드시 이 맨발 상태에서 발을 만져주고 정확하게 그 위치를 서로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여기가 내측, 여기가 외측. 그래서 중족골 관절이니까 신발을 신고 난 뒤에 여기입니다, 저기입니다라고 정확하게 맞춰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해야 될 요런 이제 스티커도 좀 준비해 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활용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한번 맞춰 보도록 할까요? 이 신발을 기준으로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그 중족골의 위치가 확인이 되었으면, 자, 이 신발을 이제 신고, 그리고 안쪽 바깥쪽에 있는 이 중족골의 위치를 이렇게 꾹꾹 눌러가면서
바깥쪽도 꾹꾹 눌러가면서 찾습니다. 찾아서 이 신발을 신고 있는 사람의 느낌과 그 다음에 이 누르고 있는 사람의 느낌이 서로 동일하다고 하는 지점에 이렇게 마킹을 합니다. 마킹을 하고요. 또 안쪽도 이렇게 마킹을 해 둡니다. 이렇게 해둔 상태에서 자, 뒤집어서 보면 이것이 잘 안 보일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생긴 스티커로 자, 이런 형태로 붙여주는데요. 내가 마킹을 해놓은 위치에서부터 이렇게 직각으로 내려오는 요 지점까지 이렇게 붙여주면 됩니다. 좀 이해가 좀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를 정확하게 내가 붙여진 위치하고 마킹을 한 위치하고 실제로 발바닥 쪽으로 향하는 위치를 이렇게 좀 일치를 시켜주면 됩니다.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마킹해준 위치에서부터 정중앙을 잡고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네. 자, 전후값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마킹을 양쪽에 이 신발을 만져가면서 이 부분 마킹 또 이 부분을 마킹을 좀 했어요. 그리고 마킹을 한 뒤에 이렇게 생긴 스티커를 활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한번 잡아 봅니다. 이렇게 잡아 보면 지금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보이지만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모양으로 보여지지만 얘를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마킹된 위치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럴 때 이렇게 생긴 스티커로 마킹된 위치를 찾아봅니다. 찾아보면 그러면 기준점은 요 지점과 요 지점의 기준점이 되고 여기를 이렇게 대각선 모양으로 봤을 때 클릿의 중앙을 찾아보면 되는데요. 클릿의 중앙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자, 요 부위와 요 부위에 돌기가 있어요. 돌기와 돌기 사이에 이 가상의 선을 그으면 대략 요쯤이 클릿의 정중앙입니다. 요쯤이 이해가 되셨죠? 자, 그 상태에서 자,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요 지점과 요 지점이 중앙이니까 대략 이렇게 가상의 선을 긋고 자, 이 상태에서 클릿의 중앙을 맞춰줍니다. 네, 클릿의 중앙을 맞춰줍니다. 맞춰준 상태에서 클릿을 살짝 조여줍니다. 네, 그래서 확인 절차를 좀 거쳐서 이게 중앙에 맞춰졌는지 조금 덜 맞춰졌으면 조금 더 위로 네, 조금 더 위로 올리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너무 세게 조이지 않고 살짝 조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클릿의 전후값을 정렬을 해둡니다. 이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클릿의 전후값이 이제 정렬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되었고요. 그 다음에 클릿의
좌우값을 이제 우리가 정렬을 해야 되잖아요. 클릿의 좌우값을 정렬을 하는데 자, 우리가 기준이 되는 그 근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클릿의 좌우값을 맞추기 위해서 이전 방송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런 이제 골반이 있고요. 이 골반은 여성의 골반 모양입니다. 남성에 비해서는 조금 여성의 골반이 조금 더 큽니다. 좌우로. 그 중에서도 우리가 그 클릿의 좌우 값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AS, IS라는 곳이 어디냐를 찾아야 된다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요 부분, 요 앞쪽 요 부분이 AS, IS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비를 우리가 측정을 해서 이 너비에 의해서 이 신발과 신발 사이의 간격을 우리가 거기에 적용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Q 팩터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Q 팩터는 로드용 자전거는 조금 좁고 MTB는 좀 더 넓고 다운힐 자전거는 조금 더 넓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로드는 어느 정도 얼마 이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회사마다 브랜드마다 다 다른 Q 팩터 값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정확한 것은 내가 타고 있는 자전거 큐 팩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재볼 필요가 있어요. 재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그래도 얼추 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재서 큐 팩터 값과 그 다음에 AS, IS 값을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된다. 거기에 Q 앵글이라는 것도 있는데 Q 앵글은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Q 앵글이 훨씬 더 큰 각도로 내려가기 때문에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 자, 그러면 좀 어렵긴 하지만 답은 자, 남성들은 대략 ASIS는 여성에 비해서 좁지만 보통 이 여성의 ASIS는 25에서 27cm, 남성의 ASIS는 아주 좁은 사람들은 24에서부터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남성, 여성이 이 ASIS가 비슷한 사람도 있고요. 근데 대체로 남성의 ASIS가 좀 좁아요. 그러면 ASIS가 그 페달의 간격, 그러니까 신발이 놓여지는 이 신발이 놓여지는 그 간격에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그럼 여성의 ASIS는 크고 남성의 ASIS는 좁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신발의 간격도 남성이 좁고 여성은 넓으냐?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여성은 Q 앵글 값이 있기 때문에 남성에 비해서 신발의 간격이 좁아져야 되고 남성은 Q 앵글 값이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좀 넓게 맞춰도 되는데요. 제가 여러 그 자료들을 찾고 또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보통 남성은 그 ASIS 값과 페달과 페달 사이의 신발 간격이 비슷하게 맞추면 거의 그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성은 그것보다 좁게 세팅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최근에는요, 그 자전거가 옛날처럼 알루미늄이나 이런 그 금속 재질로 만들었을 때는 나름의 강도가 있어가지고 큐팩트 값이 다 좁았어요. 근데 근래에는 그 카본 재질로 자전거를 만들다 보니까 이 버튼 브라켓이 장착되는 그 위치가 점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폭이 넓어지면서 전체적으로 큐 팩터 값도 커지는 거죠. 그 큐 팩터 값이 커졌다라는 것은 발이 넓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러면 아주 넓으면 어떻게 합니까? 넓으면 최대한 신발을 안쪽으로 세팅하는 것으로 만족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로드를 타고 좁게 그 신발 간격을 맞춰 놓다 보면 그것이 오히려 부담돼서 어떤 분은 MTB 탈 때는 괜찮은데 로드만 타면 뭔가 불편하다. 이게 이제 이 큐팩터 값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며칠 전에 저한테 질문해 주신 분의 말씀이 본인은
MTB 탈 때는 편안한데 로드 탈 때는 불편하기 때문에 X를 좀 긴 걸, 그러니까 롱 엑셀 페달을 쓰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롱 엑셀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남성은 ASIS 값에 맞게, 여성은 ASIS 값보다는 좀 좁게 세팅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요 부분이 여기가 그 대퇴골이 꽂히는 힙 조인트입니다. 여기서 대퇴골이 요렇게 나와요. 그래서 밑으로 쭉 뻗어서 내려와요. 그 쭉 뻗어서 내려오는 각도가, 이 남성은 거의 수직에 가깝게 떨어지고요. 여성은 어떻게 해요? 약간 안으로 밀려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성의 ASIS와 Q앵글 값을 잘 고민해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다시. 자, 지금 이제 전후 값이 맞춰진 이제 클릿이란 말이죠. 이것을 이번 좌우 값을 줘야 되는데, 자, 한번 잘 볼까요? 자, 이게 신발이 왼쪽 신발인데요. 클릿이 안쪽으로 들어오면 신발은 바깥쪽으로 밀려나겠죠. 그럼 어떻게 되는 얘기죠? 넓게 탈 때는 클릿을 안쪽으로 세팅. 그 다음에 신발이 전체적으로 좁아지려면, 그러면 신발이 좁아진다는 건 무릎도 좁아진다는 얘기겠죠. 신발이 좁아지는 세팅을 하려면 클릿을 바깥쪽으로 세팅하는 방법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이 신발은 여성의 신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여성의 신발이니까 여성은 남성에 비해서 좀 좁은 간격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클릿을 어떻게 하죠? 슬릿을 바깥쪽으로 세팅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얘를 살짝 풀어서, 자, 지금 이제 이 신발의 주인의 ASIS 값은 대략 한 27 정도 되는데요. 참 여성은요, 이 ASIS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쩌면 이 신발의 간격, 무릎의 간격이 더 좁아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좀 안쪽으로 세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걸 들어오게 할 때는 아까 전후 값이 흔들리지 않았는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전후 값이 크게 흔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자, 좀 안쪽으로 세팅을 좀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신발이 안쪽으로 들어온 거죠. 신발이 안쪽으로 들어오고 클릿은 바깥쪽으로 밀려나간 상황입니다. 얘가 이렇게 밀려 들었으니까, 바깥으로 나갔으니까 신발은 안쪽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신발의 좌우 값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 뭐죠? 클릿의 회전 값을 우리가 맞춰줘야 되는 거죠. 자, 회전 값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안내해드렸던 이 툴을 활용하면 됩니다. 툴을 활용하는데, 자, 이 회전 값을 주기 위해서 필요한 근거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보행 각도라고 말씀드렸어요. 보행 각도를 보기 위해서는 지금 본인이 신고 있는 구두나 운동화의 밑에 뒷굽의 마모 정도를 한번 봐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여기 링크가 걸려 있는데요. 그 마모 정도에 의해서 나의 그 보행 각도는 어느 정도인지 한번 추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러면 그냥 다 5도, 7도, 9도 안에 다 들어갑니까? 그렇지는 않죠. 그렇지는 않죠. 왜 그러냐면 다 다르죠. 어떤 분은 8도일 수도 있고요. 11도일 수도 있고 그 이상일 수도 있단 말이죠. 다를 수 있는데, 노란색 클릿이 가지고 있는 좌우 유격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좌우 유격이 노란색 클릿이 6도기 때문에 대략
내가 만약에 보행각도는 12도입니다. 12도인데 클릿을 만약에 9도에다가 세팅을 했으면 그 유격 안에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클릿을 노란색 클릿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빨간색 클릿이 나는 뭐 정말 이건 뭐 빨간색 아니면 안 쓴다 라고 하면 본인의 정확한 보행각도를 재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얘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5도, 7도, 9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9도 정도로 우리가 세팅을 한다고 하면 얘를 이 툴에다가 이렇게 꽂고, 자, 꽂았습니다. 꽂고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7도, 10도, 13도, 16도 이렇게 제가 이걸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신발의 정중앙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중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9도에서 10도 정도 해서 맞췄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툴을 꽂은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빼서 확인을 좀 해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전값을 줬는데요. 아까 처음에 했던 전후값은 흔들리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좌우값은 어느 정도 원래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이 좌우값을 주고 난 다음에 회전값을 주면 클릿 아래쪽에 있는 볼트의 위치가 조금 바뀌어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는 상태에서 최대한은 그렇게 맞춰주는 거니까 점검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두 발의 클릿의 정렬 상태를 한번 확인을 해봅니다. 확인을 해서 이제 한번 마무리를 짓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클릿을 조여주는데요. 조여주는 것은 대략 5N 정도라고 말씀드렸죠. 5N은 세 손가락으로 성인 세 손가락으로 조일 수 있는 힘의 한계 안에서 조이면 대략 5N이 나온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클릿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요. 또 간단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하는 피팅 방법은 제가 개발해낸 피팅 방법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피터든 다 동일한 방법을 쓰고 있는 그 피팅 방법이고요. 피팅하는 회사들 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 피팅법을 씁니다. 그래서 클릿을 피팅을 할 때는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클릿의 전후값, 그 다음에 좌우값, 회전값을 준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 시간까지 설명을 했고, 오늘은 그것을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다 보면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제 댓글이든지 게시판에 질문을 주십시오. 그러면 혹시나 부족한 부분이 발생을 하면, 아니면 혹시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그때 질문을 주시면 제가 그 부분만큼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동영상을 새로 제작을 해서 올려드리든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기를 기대하고요. 또 이렇게 잘 정렬된 클릿 슈즈를 신고 이 자전거를 타보면요, 느낌이 다릅니다. 자전거 아무리 좋은 자전거를 탄다 할지라도 엔진은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힘들면 아무리 좋은 자전거를 타도 편한 자전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팅을 하는데 기본이 클릿 정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클릿에 대해서 잘 이해했을 줄 믿고요. 자, 이제 클릿을 어느 정도 했고요. 다음 시간서부터는
다음 방송 분서부터는 안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장 피팅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게 안장의 종류 뭐 등등등 이런 것들 기초적인 부분들, 상식적인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다음 시간서부터는 안장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들어주시느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